안녕하세요. 부만사의 조팀장입니다. 오늘은 좀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 명예퇴직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요새 이 대기업과 은행권에서도 명예퇴직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명예퇴직만이 아니라 희망퇴직까지 더해져서 늘어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이렇게 많아지는 퇴직자들의 노후 문제는 자영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왜 이렇게 늘어나는 걸까요? 이 전문가들이 이제 말하기를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물결, 또 글로벌 경제의 불안, 기업들의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이제 조직을 슬림화하려는 그런 움직임 때문이라고 이제 분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들이 희망퇴직을 받기 위해 퇴직금에 약간의 인센티브를 얹어주는 제도가 퇴직자들한테는 매력적인 대안이 되기도 하는 거죠. 기업들의 추세는 이제 희망퇴직자의 범위를 사원 쪽까지도 막 넓혀서 인력을 축소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요새 뭐 근무자들은 이제 퇴직런이라고 하는데 이 퇴직런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퇴직한다 그러면 실적 부진의 상징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없어져서 금융권에서도 10년만 넘어도 희망퇴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는 이제 MZ세대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나이대가 40대 초반인 분들도 퇴직자가 많은 시기가 왔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퇴직자분들은 어디에 몰릴까요? 그동안 고생했는데 좀 놀아줘야 되나? 근데 그러기에는 미래가 너무 불확실하고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이 남았기 때문에 놀기보다는 다시 일을 해야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퇴직하면서 생긴 목돈으로 투자를 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지만 이 뭐 전문 투자자로서의 본업을 이어가는 게 아니고서야 투자는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캐시카우가 있어야 좀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다시 일을 하게 되는 건데 재취업을 하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자영업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OECD 국가 중에서도 한국은 그 자영업자 비율이 톱 수준입니다. 서울 연구데이터 서비스 자료를 보면 2010년 기준으로 자영업 창업 동기 77.9%가 생계 유지였습니다. 특히 이 대기업 퇴직자나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하면서 이 퇴직금을 기반으로 창업에 뛰어드는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회사에서 쌓은 전문성을 이제 살리기보다는 생계를 위해 자영업을 택하는 거죠. 게다가 이제 우리나라는 프랜차이즈 왕국이잖아요. 그걸로 유명하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창업의 문턱이 낮은 업종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자연스러운 편입니다. 하지만 이제 뭐 창업한다고 뭐 진짜 생계 유지 확률이 늘어나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퇴직자들이 선호하는 창업 1순위 업종은 뭐냐? 바로 카페입니다. 왜냐? 이 겉으로 보면 참 매력적이거든요, 카페가. 나름대로 뭐 1억 미만 정도 되는 소자본으로 시작이 가능하고, 요새 커피값이 밥값이랑 비슷하다 보니까 이 한 잔 팔면 마진도 꽤 남는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스타 감성에 예쁜 인테리어까지 더하면 나도 이제 사장님이 돼서 여유롭게 커피 내리면서 가끔 책도 보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라는 이 환상에 갇히기가 쉬운 거죠. 근데 이렇게 창업을 하잖아요. 그럼 머지않아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저희가 통계를 통해서 현실을 보면 이 국내 카페 수가 2022년에 10만 729개로 10만 개를 돌파를 했습니다. 16년도랑 비교를 하면 6년 새에 2배가 증가한 건데, 이 같은 건물에 여러 개 카페가 들어서는 것도 이 규제가 없다 보니 경쟁이 이제 좀 심한 편인데, 거기에 단순 경쟁도 아니고 저가 커피 매장들이 이제 공격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출혈 경쟁인 거죠. 이 저가 커피 3대장이라고 불리는 데가 이 메가커피, 컴포즈 커피, 백다방 이렇게 세 가지만 하더라도 4년 새에 2배가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 기준 지난해 이 커피 전문점 4,617개가 이제 폐업을 했거든요. 그러면 한 달 평균 385개씩 폐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건데, 이 저가 커피가 한 곳에 들어오면 주변 개인 카페가 3-4곳이 줄줄이 문을 닫는다,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한 겁니다. 그럼에도 이 출혈 경쟁 속에 들어간다면 저가 브랜드를 또 창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저가 경쟁에 뛰어들지 않으면 애초에 그냥 아예 살아남기가 너무 힘든 확률이기 때문에 저가 커피 창업을 이제 하게 되긴 하는데, 결국에는 순이익이 월 3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이럴 거면 직장이나 다닐 걸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꿈과 현실의 갭이 꽤 크죠. 이제 더 심각한 얘기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창업을 했다가 실패하면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요? 보통 창업할 때 현금으로만 하지 않고 퇴직금에 대출까지 끌어다가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2024년에 자영업자 연체율이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이거 실패하면 빚더미에 그냥 앉게 되는 겁니다. 카페 차릴 때 실제 창업비는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든다고 하더라도 좋은 자리에 들어가야 성공할 확률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좋은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 높은 보증금과 권리금 이런 것들이 거의 기본으로 들어가거든요. 카페는 1억 5천 정도에서 2억 정도까지도 들어가기도 합니다. 더 들어가는 데는 더 많고요. 평수에 따라 또 다르겠죠. 입지나. 예를 들어서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망하면 권리금 회수도 힘들고요. 카페니까 시설비 걷어들일 것도 없고 투자한 돈은 다 날아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브랜드에서 우리 브랜드로 이제 간판갈이 좀 해서 다시 매출 끌어올려보자 하면서 이런 유혹의 손길들이 또 오거든요. 망해가는 카페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대로 망해서 돈을 날리는 게 조금 더 돈을 써가지고 대출 받아서 새롭게 한번 해볼까? 간판을 갈아볼까? 다른 데서 이제 유통을 좀 받아볼까? 악순환으로 이제 빠져들기도 하는 거죠. 이 실패가 곧 생계 붕괴로 이어지는 게 이 자영업의 무서운 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 첫 창업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 골라야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퇴직자분들에게 추천하는 업종은 PC방입니다. 시설 장비가 자산으로 남습니다. 소곱창집을 13년 이렇게 운영하시다가 PC방 창업으로 이제 오신 분이 계신데 2020년 8월에 이제 1호점 창업을 하시고 24년 1월에 이제 2호점을 이제 오픈하셔서 이것만큼 편한 업종이 없다가 이제 PC방 사장님들의 이 중론입니다. 피크가 되는 달에는 거의 6천만 원 넘을 때도 있죠, 평균이. 잠깐! 예비 창업자라면 누구나 제로백 사장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카페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시거나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물어봐 주세요. 카페로 들어오는 방법은 네이버 카페에 PC방이라고 치면 제로백 PC방 사장님 광장이라는 카페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